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합격 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제 소개를 드린 뒤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2025년도 상반기 채용 설명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요. 1차 면접에 대한 부분 위주로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기출 분석 내용,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은 기출을 분석해 볼 때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강좌 안내와 기출 후기 2024년도 하반기 우리은행의 기출 1차 면접 후기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024년도 하반기 합격자분들의 인증을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인증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협은행과 우리은행 이제 합격 인증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인증 글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우리은행에 1차 합격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많은 합격 인증 사례는 탑뱅커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시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들을 지속적으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후기에 대해서만 약 100여 분 이상의 그 후기를 종합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안내를 드린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의 근거는 2025년 상반기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와 제가 분석한 2024년 하반기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 기출 내용에 바탕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출신의 은행권 입사를 교육하고 있는 탑뱅커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안내를 드려볼 텐데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채용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는데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는 일부만 업로드를 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채용 설명회 진행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은행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이유는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항상 평가 항목 중에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은행에 진짜 관심 있는 지원자가 우리은행의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에 와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사에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은행은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채용 설명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다 하나씩 안내 드리기보다는 주요한 내용 1차에서 중요한 포인트 정도를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인재상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라고 이 1차 면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은행의 인재상이라고 하면 올바른 품성을 가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올바른 품성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올바른 품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핵심 가치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는 4가지가 있는데요. 고신전혁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신뢰, 고신전, 전문성, 혁신.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이 올바른 품성이라고 함은 채용 설명에 따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핵심 가치에 좀 부합하는지를 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는 결국 1차 면접에서 그리고 2차의 인성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1차의 역량 면접과 2차의 있는 인성 면접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면접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자가 우리은행에 얼마나 잘 맞는 지원자인지,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평가한다고 2025년 채용설명회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경우에 이제 1차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이 평가 포인트를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꼭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질문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선 질문 기출 유형을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90% 이상 30초 자기소개를 진행하고요. 30초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나뉘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면접 진행 시간은 대략 1시간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앉고 인사하고 이런 시간 빼고 나면 그 1시간 안에서 좀 면접 시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5명에서 7명의 지원자가 들어가고 면접관은 2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간과 그리고 인원수로 면접이 진행되면서 평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큰 틀에서 1차 역량 면접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0초 자기소개, 그리고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나뉘는데, 질문의 유형은요, 개별 질문에서는 자소서 위주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 이야기입니다. 한두 분이 엄청 길게 답변하시고 꼬리 질문도 많이 받으셨는데 답변을 나는 이제 많이 못했고 나에게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하냐면 사람마다 자소서를 쓴 그 내용이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자소서에 이미 우리은행에 대한 아까 평가 요소였던 애정과 관심이나 우리은행의 인재상에 가까운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자소서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금융 자격증이 고급 자격증으로 수두룩하게 만약에 자소서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고 면접관 눈에 그게 보인다면 굳이 그 부분을 물어보지는, 역량에 대한 부분,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굳이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소서에 충분히 잘 써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질문의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의 개수가 적다고 해서 그게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합격을 하셨죠. 자,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의 개수가 적다고 혹은 많다고 그게 유리와 불리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분명히 갔다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인재들을 은행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은 자소서에 많이 잘 적혀 있는 분들에게는 질문이 좀 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은행의 1차 면접에 대한 특징을 계속해서 안내드려 보면,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기출 후기를 보더라도 2024년 상하반기 모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채용 설명회에서도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필기가 우리은행은 없는데 그 대신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와야 될 거고, 직무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경제금융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본인 개인금융이냐 기업금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금융이냐 기업금융이냐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 은행이다. 특히 1차 면접에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 상황이나 금융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경제에 대한 질문은, 금융 말고 경제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물가나 금리에 대한 전망, 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환율을
하라던가 주가를 예측하라던가 뭐 코스피를 예측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 금융이든 기업 금융이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자, 금리라면 개인 금융, 기업 금융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경제 금융 질문이 많이 나오고 채용 설명회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언급했고 역대 기출을 분석해 본 제가 보기에도 타행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 필기 시험이 없는 이유가 이제 면접에서 그걸 더 물어본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도 언급을 하신다라고 여러분께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더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금융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어필을 하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은행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행마다 블라인드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많은 정보들을 다 면접관에게 줍니다. 영어 점수나 뭐 자격증에 대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은행은 채용 설명에서 주지 않는다. 딱 자기소개서만 준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이제 썼다면 알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는 블라인드가 자소서만 주어지고 면접관에게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블라인드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면 스스로 구두로 언급을 하셔야 어떤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블라인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인지하신 상태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지원하실 때 채용 공고에 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히어로 전형이든 지역 인재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요건 히어로이고 이제 일반에도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 인재에도 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보면 여기 향후 입행하고 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차세대 PB, 차세대 RM 이렇게 나와 있죠. RM과 PB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릴레이션 매니저, 프라이빗 뱅커, 그래서 고객 자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 기업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하는 은행원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앞에 차세대가 붙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PB나 RM은 좀 은행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정도 이후에 이제 PB나 RM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근데 이제 차세대 RM 과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차세대, 미래의 RM이 되고 PB가 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들어갈 때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우리은행에서 나누어서 뽑지만 실제로 입행하고 나서는 히어로 전형, 지역인재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들어가고 나서 개인금융 패스트트랙 요걸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개인금융 패스트트랙 안 들어가고 그냥 기업금융을 해도 되고요. 기업금융으로 들어갔지만 개인금융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공모시에 가점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의 이제 우리은행 동기분들 중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CFP가 있더라도 기업금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차세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사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금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입사 후에는 히어로 전형이든 지역인재든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입사 후에 전환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냥 일정 부분 교육 과정에서의 가점만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그래서 저 어떤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지금 나눠서 채용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추어서 자소서는 작성하셨을 거고 면접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입사 후에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 의미가 있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은행의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이 차세대 패스트트랙 제도가 뭔지를 안내드릴 수가 있겠고, 이 차세대 패스트트랙이 뭔지에 대해서도 1차 면접에서 기출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채용 설명회에서 더 깊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채용 설명회에 온 사람들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맞추어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입사 후에 차세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건 어떤 교육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뿐이지 들어가고 나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은행이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전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직전 전형 점수가 조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은행 채용의 과정을 제가 분석해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면접 합격을 발표하는 경우에 최종 면접 점수도 들어가지만 그 직전 전형인 2차 면접, 우리은행은 채용 설명회에서 2차 면접이 우리은행 면접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도 최종 면접 점수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직전 2차 점수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합격에 대해서도 1차 점수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들어간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우리은행의 1차 면접에 가시길 때 주로 나오는 질문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의 특징은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점입니다. 개인금융, 기업금융 입사하고 나서는 제가 크게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면접 과정에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개인금융 지원자라면 퇴직연금에 대한 DB형, DC형을 비교하는 질문이라던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짜게 하는 질문이라던가, 고객 상황이 요러요러한데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질문이라던가, ELS의 수익 구조를 아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빈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의 어떤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내용들을 1차 면접 위주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블로그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은행의 1차 대비 기출 자료집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남겨주신 내용을 제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10개 정도를 여러분들께 발송해서 내용을 어떤 기출 질문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잠시 강의에 대한 광고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강의가 필요 없으시거나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의 순서는 1단계로 아까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나 채용 설명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용 설명회를 2025년도 내용을 기준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제 숙지를 시킬 거고, 그럼 우리은행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도 인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기출 경향을 분석하고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출 후기 280여 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는 100여 개의 기출 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질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의 어떤 마치 문제 은행처럼 은행도 그 면접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여러 명의 면접관들을 관리하면서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을 이제 제공해 줄 텐데, 이 정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이제 이해했다면 채용 설명회를 보고 우리은행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하고 어떤 평가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기출 질문으로는 무엇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1차 역량 면접에 맞추어서 강의를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금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강의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개인금융, 기업금융 직무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강의도 제공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개인금융 지원했는데 그럼 저는 개인금융만 보면 되나요? 기업금융 했는데 기업금융만 보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데 여러분이 이제 2차 세일즈 면접까지 생각한다고 했을 때 다 보면 좋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은행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은행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우리은행에 대한 분석 내용을 또 강의로 제공해 드리는 순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탑뱅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출 후기는 파일로 제공이 되고 우리은행의 역량 면접에 대한 이 평가 항목별 포인트 강의 이 부분은 대략 한 100여 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10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분석과 우리은행에 이제 암기하셔야 될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인금융,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대략 직군마다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의 차이는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개인별로 이제 질의를 카톡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줌 코칭까지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줌 코칭을 받으시면서 개인별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줌 코칭 포함 과정과 미포함 과정, 동영상 강의로만 진행되는 미포함 과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해보시거나 혹은 그냥 기출 후기만 받아보고 싶다면 블로그에 이제 신청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은행의 1차 역량 면접에 대비한 안내를 모두 마쳤고요. 수강생분들께서는 동영상 강의 수강 신청 완료 후에 홈페이지에서 강의 수강하기 버튼을 PC에서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우측 상단의 자료실 부분을 누르면 회차별로 교환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PDF 파일 교환을 다운받으셔서 수강을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